안녕하세요. 30대 아기 엄마입니다. 결혼 후 타임슬립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조선시대 여자들은 아마 이렇게 살았겠지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딱 조선시대 양반집 마님 스타일인데요.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 너그럽고 자유롭게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며느리는 잡고 사위는 손님처럼 모시는 아주 고리타분한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고요. 제가 시어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결혼한 장본인이 어떤 사연이 있을지 대충 파악되지. 저가 그 조선시대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다 함께 제가 겪은 일을 언급하면서 칭찬해 주시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남녀를 차별하며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놀랐어요. 결혼 전까지 어머니는 예의를 중요시하시고 저를 예쁘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정 엄마보다 6살 어리면서도 여전히 아들을 우선시하는, 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여성인데 어떻게 다른 여성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딸도 자신한테 소중한 자식인데 말이에요. 어머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처음 어머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저는 어머님에게 정이 뚝뚝 끊겨버린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다음 주에 시부모님 댁에 방문했다. 그때 형님이 우리와 아이들도 모두 오신다고 해서 가족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일찍 도착하여 시부모님과 점심을 함께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시아버지와 장기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쉬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네, 남자들 노는 데서 끼는 거 아니야? 쉬지 말고 어서 가서 설거지를 해놔. 이따가 큰 아이들이 오니까 서둘러 끝내라. 설거지를 다 하면 밥을 차려야 하는데 하니까 밥도 안 먹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졌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인데 제가 이 집에 종사원으로 온 것처럼 말하는 것이 불편했다. 한 주가 지났는데 생각에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좀 그러시네요. 제가 며느리이지 종이 아닌데 일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밥 먹고 같이 쉬고 있는데요. 정 시키고 싶으시면 이 사람에게 시키세요. 저는 아까 밥상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시키세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정 시키고 싶으면 남편한테 시키라고 하니 어머님은 크게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아이, 너는 어떻게 너 하기 싫다고 하면 내 지아비를 시키려고 드니 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주말에 쉬게 놔두지 잔말 말고서 치워라 엄마라고 말했거든요. 왜 그래요? 제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죠. 자꾸 이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맙시다. 남편이 제 편에 되자 시어머니는 날 더 길리길리 뛰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싫은가 봐요. 말린 건 남편인데 꾸은 저에게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구나. 서방을 얼마나 잡았으면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해. 너네 집에서 싸우고 그러니 내가 우리 아들을 잡고 내가 그러면 가만둘 것 같아. 어머님은 아버님과 단 한 번도 싸워보신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아들은 그렇게 귀하게 대하시고 며느리는 이렇게 하찮게 대하세요? 저를 이렇게 취급하시면서 아들은 대접받길 원하세요? 닥쳐라. 너 건방 떨지 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너보다 높은 사람이다.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다른 집 나머지 며느리인 나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 그때 시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계셨다가 여자들 싸움에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다. 괜히 끼어들다가 더 큰 오해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님도 무슨 선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 집의 특색이 조선시대 사상을 따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다르게 행동하셨다. 요즘에는 와이프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바뀌면서 저는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는 남녀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남편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시어머님과의 갈등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들이 모두 모여와서 남편을 위로해 주었고 나에게도 위로해 주었다. 결국 그들도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 다들 모이면 대식구예요. 그러나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본척만 치셨어요. 사위는 아주 손님 취급을 받으시며 귀하게 모셔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녀도 왔네요. 어서 오세요. 우리 사위도 왔나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참 많이 과로하셨겠죠. 피곤하시면 먼저 누워 계세요. 저가 밥 차려드릴게요. 새아야, 빨리 밥해라. 시들어 오셨군요. 어머님은 자신의 딸들에게도 오자마자 밥상 차리라고 하셨어요. 딸들보다는 사위를 더 챙기셨죠. 그리고 쟤를 불러주실 때도 인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밥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시는 것은 사치일까 봐요. 사위와 손주들을 챙겨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누이들은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밥상 차리려고 오시는 신혼생활은 어떠세요? 깨가 쏟아지지만 두 사람이 회사도 같으니 출퇴근도 함께 하겠다고요. 형님.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고 있어요. 거의 24시간 같이 있을 뿐인 느낌이에요. 신혼이 참 좋죠. 아, 정말. 신혼의 추억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같아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나중에는 지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가요? 지금이 연애할 때보다 더 재미있긴 해요. 이래서 신혼이란 것 같아요. 엄마가 괴롭히지는 않아요.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난 사람이고 남녀 차별을 짱구하고 아들만 우대하는 게 서운할 일도 많이 생길 거예요. 어머님은 원래 이러세요. 제가 좀 하찮게 대해서 사실 아까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휴, 미안해요. 우리 엄마 정서는 아직 조선시대 같아요. 우리도 자라면서 아들이나 딸 차별을 엄청 받았어요. 결혼하면 연근도 까도 싶었는데요. 자식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을 비우고 오곤 합니다. 엄마가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나에게 털어놓고 알려야 해요. 우리 엄마는 남녀 간 차별이 심해서 어렸을 때에도 좋은 것이 있으면 아들에게 먼저 주었다. 우리 딸들은 항상 주워 입히거나 매번 계란 반찬만 받았어요. 아들은 새옷 대신 고기 반찬만 받았고 더군다나 공부를 대학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 공부를 못한 그 자식을 엄마가 힘들게 대학원까지 보냈죠. 어떻게 그때에 안 타오르던지. 내 부모지만 너무해. 너희들이 노는 것만 하지 말고 얼른 밥 차려라. 남자들이 배고프면 결코 안 되니까 시누이들의 신세를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며.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호령이 있으셨어요. 어머님이 큰 소리를 지르자 형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반면에 남자들은 방 안에서 노는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주변에서나 커피앤톡에서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고리타분한 예전의 시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한 형님들이 불쌍했어요. 항상 눈치를 많이 보고 자존감도 낮아 보였거든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니 성격이 그럴 만도 해요. 저는 이곳에서 무시받지 않고 살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온 시댁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상을 치웠죠. 잡채와 파먹은 생선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남아있던 것들을 당연히 버리려고 했는데 이것들을 아깝게 왜 버려? 여기 나도 버리긴 아까우니까 내가 먹어. 치워라는데 왜 제가 먹어요?
사람들이 손댔다 갔다 했고 버리려던 것을 제가 왜 먹어? 그럼 음식을 버리려면 벌 받는 거야? 반찬 남은 것들 내가 먹어치워. 싫어요. 아까우시면 어머님이 드세요. 제가 무슨 쓰레기 처리 반도 아니고 너무하세요. 이것이 너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눈을 똑바로 뜨고 말 대굴대굴 하는 거야? 어른이 그러라면 그러라는 거다. 말이 많아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저도 잘해줄 필요 없다고 배웠고요. 어머님이 저를 이 집 한 여자보로 들이신 거야? 제가 며느리입니다. 그에 맞게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시어머니에 대한 대우를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먹을 테니까 그만하시죠. 누구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먹을 사람이면 뭐든 먹게 하세요. 우리 셋째, 신우가 그것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으나 저는 그 부당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생 이렇게 사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먹으려는 찰나의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머리를 갈려주셨어요. 제 비명소리에 남편과 시아버님, 시아주버님도 모두 나와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데려와 집으로 향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엄마는 정말 고집이 강한 분이시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누나들에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자랐을 때 그런 일을 항상 싫어했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한 아들 타령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는 나를 못살게 꾸셨지만 내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 집에 사셨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라고 닥달하시면서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어머님 이해하고 싶지 않아. 자기한테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너무 미워. 나 앞으로 시댁에는 안 갈 거야. 결혼 전에는 어머님이 이런 걸 몰랐는데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 어머님은 인생에서는 자기만 귀한 사람이야. 그 외에 사람들은 하찮다고 해 시댁에 가면 나는 종년이 되는 거거든.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알면 기절할 거야. 나도 귀한 집 자식인데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시댁에는 안 갈 거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은 이해해 주었어요. 결혼 후 처음 간 시댁에서 받았던 것 같은 취급을. 아무도 듣지 못한 이야기로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주말 내내 누워 울었습니다. 매우 속상하지만 집안일이라 아무에게 말할 수 없었고 실로 답답했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과 저는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이 홀로 시부모님을 찾았고 시어머님은 다시 저를 비난하러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번갈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해왔지만 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 팔자를 만드는 말처럼 시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봐야 했습니다. 시부모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보고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어머님의 전화번호까지 차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요. 좋아하셨고요. 바로 친정 엄마께 알렸어요. 아유, 축하해요. 우리 딸 처남이 되어 가을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거야. 정말 축하해. 몸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해야 해. 그렇다고 너무 집에만 있어도 안 돼. 알았지? 어차피 출퇴근해야 하니까 매일 출퇴근하면서 운동을 하네요. 엄마는 건강이 괜찮아. 나도 똑같지?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잘해. 엄마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지? 친정은 지방이에요. 아빠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사시는데 더욱 걱정이 많이 돼요. 엄마는 항상 씩씩하게 혼자 일도 하시고 잘 생활하시고요. 저를 걱정시키는 일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식이 더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엄마를 보고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부모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줄로만 알았던 부모가 아닌 존재가 있다는 것에 더욱 놀랐어요. 엄마의 축하 속에서 정말 행복했죠.
남편이 시댁에도 말했는지 신들도 꽃이며 음식이며 우리 집으로 보내줬어요. 모두에게 감사했고 아이를 잘 품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렸어요. 벌써부터 모성애가 생겼나 하며 희죽희죽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 천사는 제 곁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12주 차에 아이의 심장이 멈춰버렸거든요. 그동안 아이로 인해 행복에 젖어 있었고 임신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첫 아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그 슬픔은 꽤 심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수술을 하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도 같이 휴가를 내고 제 곁을 지켰는데 시어머님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올려둔 것이었어요. 오셨어요. 한소 소고기와 무고까지 끓여서 웬일인가 싶었죠. 저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 있었지만 힘든 일을 겪은 며느리에게 어머님은 호통을 쳐셨어요. 애를 흘려보낸 게 뭘 잘했다고 누워서 쳐울고 있어? 아,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어라. 엄마는 왜 그렇게 말하니? 라고 했죠. 가뜩이나 힘든 일을 겪고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엄마는 안쓰러워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어? 너 어떻게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어떻게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부인이 이러라고 시켜. 부모한테 대들라고 부인하고 이혼은 알 수 있지만 부모와 절대 헤어지지 못하는 법이야? 너 어떻게 내가 내 부인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와이프랑 평생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을 시켜준 적이 없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죠. 왜 군은 제 와이프에게 무얼 하시는 거죠? 니세를 만들려고 결혼을 시켜준 거지 애를 낳으라고. 그런데 저로서는 애도 낳지 못하고 생을대도 흘려보내는데 제가 속이 당연히 안 터지냐. 그래도 나는 그것도 며느리로 구상해왔지? 그거는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느냐? 생 연락도 다 끊고 제게 좋다는 것만 하고 살려는 것을 누가 좋아해? 누가 내 전반기를 망치고 있는 것인데 까대도 못 낸다면 내가 왜 본무를 해야 하죠? 어머님은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게 싫은 건가 봐요. 이렇게 될 거면 진짜 아버님 말대로 왜 결혼을 시켰는지 몰라요. 평생 함께 사시기로 한 거죠. 어머님은 저를 향해 달려오셔서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확 치워놓으세요. 뭘 잘했다고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변한 게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나는 너에게 먹으라고 꾸준히 요구했던 나가 등신이 되어버리겠어요. 나한테 이러는 게 고소하게 느껴져서 아들한테 돌아갈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건드리고 싶으시다면 이 미친년이나 내 몸에 닿지 않은 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요. 그게 넌 다시 돌릴 수 없는데 버신인다이 밀고 훔쳐 대한 거 사이에 나한테 손을 올리려는 것을 남편이 막았고 나는 그대로 어머님이 가져온 국을 싱크대 위에 놓고 부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리고 남매님이 오랜을 떠밀어서 겨우 나갔어요.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난 이런 결혼을 했을까요? 내가 지난 죄를 통해 이렇게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느니까 너무 서러울 것이라 부지런해요. 유산되는 면 무엇 올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만약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면 나 혼자 책임을 지겠어요. 비난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남이었다면 덜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이 엄마 편을 들고 제 편을 들었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질투하실까요? 어머니는 하나는 아시지만 둘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을 어머님에게 드리고 집에 왔고 제가 울고 있으니 그러더군요. 우리 이혼할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엄마는 아직도 나를 놓지 못하시는 것 같아.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는데 엄마는 나 없이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만약 당신 때문에 힘들다면 나와 헤어지세요. 나는 정말로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당신 앞에서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어머님은 진짜 이상한 분입니다. 네, 인정해요. 우리 엄마는 정말 이상한 분이 맞아요. 아닌가요? 나는 당신과 헤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함께하는 게 엄마를 보지 않고 살아볼게. 내가 대신해서
미안해요. 우리 부부는 여행을 다녀와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남편도 시어머니께 말했대요. 자꾸 저를 건드리면 자기도 어머님과 연락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님이 화를 내셨고 자꾸 우리 집에도 찾아와서 우리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피하기 시작했죠. 어머님도 그때부터 우리를 놓으셨는지 안 오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죠. 그러던 중에 그 해가 안 좋았던 해인지 또 청천벽력 같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야, 나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뽑혔대. 너무 잘 됐지? 외국으로 가면 우리 집에도 가지 않아도 되고, 거야? 우리 같이 가자. 남편은 일부러 회사에서 뽑는 주요 인물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시댁에서 제게 시달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자기 본가와 멀어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재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저는 즐거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나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을 믿고 싶어. 당신 혼자가 난 내 할 일을 해야지.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주재원 신청한 거야? 외국에 가서 살다가 엄마 곁에 살면 행복해질 거라면서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어도 괜찮아. 시댁이 일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잖아. 내 일을 놓치고 시댁으로 도피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야, 자기한테 주재원이 된 건 정말 대단해. 좋은 기회잖아. 바로 승진 기회니까 꼭 가야 해.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당신은? 갔다 와. 응. 당신 없이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주재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나도 같이 가지 않을래? 그냥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하는 거야? 나도 크게 미련은 없어. 남편은 제가 같이 외국 생활하러 가지 않는다고 하니 자기도 안 갈 거라고 했어. 어렵게 얻어낸 주재원 기회를 날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무조건 가야 했죠. 갔다 오기만 하면 승진도 하고 대우도 받는 거려. 저는 남편을 잘 설득시켜서 남편 혼자 가기로 했고, 얼마간의 준비 기간이 지난 뒤에 남편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저 혼자 잘 살았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친정이 지방이라 대학생 때부터 자취를 해왔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하다가 다시 혼자가 되니 조금 재밌기도 했어요. 쓸쓸하기도 했지만요. 남편이 떠난 후에 알게 된 것이에요. 아기 천사가 다시 내게 찾아왔다는 거려. 여보, 놀랄지 말아요. 나 임신했어요. 지난주가 예정일이었던데 혹시나 하고 오늘 테스트 해봤는데 2줄이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뭐라고? 아기인가 정말이에요? 자기야, 정말 잘했어요. 아이 너무 기뻐요. 정말 2줄이 맞아. 맞단다니까. 내가 2번이나 해봤어요. 예상치 못한 거라 너무 떨리고 기뻐요. 우리 함께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날, 내가 옆에 있어 줘야 하는데 곁에 못 있어 줘서 미안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그럼 몇 주야? 한 5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자기야, 나 지금 어느 때보다 행복해. 우리 아기 낳을 때는 꼭 와, 알았죠? 당연하지. 우리 아기 빨리 보고 싶어요. 자기야, 정말 잘했어요. 너무 기특해요. 정말 예뻐 죽겠어요. 고마워요. 정말 많이. 고마워요.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도 뛸 듯이 기뻐했고, 어떻게 이럴 때 아기가 찾아왔을까요? 엄마 외롭지 말라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아기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자리는 작았지만 둘이 있는 기분이었어요. 임신을 하지만 뭐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임신한 채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의욕이 더 솟았죠. 전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위험한 기간이 지나고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몸이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 행복했어요.
엄마는 첫째 임신 기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했는데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런 게 정말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즐기고 있을 때 시련이 또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집으로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으셨고 저가 퇴근하고 오기를 한참 기다리셨는데 다리를 두드리며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 오니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왔다. 혼자 사니 좋지. 서방은 외국에 보내고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여자가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하니 꼴싸 났구나. 문 열어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어머님은 첫마디부터 하셨어요. 어머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열이 올랐어요. 여자가 어떻다느니 꼴싸다느니야. 그런 말을 듣면서 나도 모르게 표정이 가 되지 않아 미간이 찌푸려졌던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사는데 어머님이 집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CCTV가 있으니까 저한테 해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세요. 미친 것 같아요. 이 집을 빨리 떠나세요. 이런 명인들이 있는 곳에서 집을 빼게 됐군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집을 빼야 해요. 기한은 일주일이라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죠? 아직 집에 짐이 많아서는 어렵네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여기서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이곳이 재개발 지역이어서 반드시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거라서 빨리 빼달라는 거야? 웃돈을 더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짐을 싸서 우선은 우리 집에 들어와. 제가 미쳤어요. 어머님 집에 들어가게 하는 게 뻔한데 왜 어머님 집에 들어가야 하나요? 그러지 말고 짐을 빼는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최대한 이사 날짜에 맞춰 볼게요. 아이에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어차피 애 날 때는 내 신랑이 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다가 몸을 푸세어 나가면 되지. 그런 다음에 내 신랑이랑 다른 집을 찾아. 내가 이 집을 한돈 줄 테니까.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시어머니의 명의로 작은 빌라였어요. 이곳은 예전부터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어머님은 이번에 높은 가격에 팔아보고 싶으셨어요. 아들이 없고 며느리가 혼자 있어서 집을 빼기가 더 쉬워졌겠지만 문제는 제였어요. 저도요 이 집을 빼면 진짜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은 지방이라 출퇴근을 할 수 없었고요. 당장에 오피스텔 정도야 갈 수 있겠지만 이 많은 짐들을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일주일은 너무 빠르잖아요. 저가 어머님과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알아서 집을 구해볼게요. 그 대신에 우리 집만 좀 어머님에게 맡겨주실게요. 예를 들어 임신한 사람은 건지지 않아 들어오면 빨래도 밥도 모두 제가 차려줄 테니까요. 아이 너무 몸이 허약한데 또 애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니요? 귀중한 대접을 받았으면 귀한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해줘야 해. 그러니까 들어와. 걱정 말고 내가 이사짐 센터도 다 예약해줬어. 나았어. 그때 번뜩 좋은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님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장담하지? 미리 말씀드릴 순 없지만 논개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을 구하기 위해 시댁에 들어갔어요. 너 정말이야? 너 정말 심기 불편하게 하면 확 어디로 도망갈 거야? 나도 별 수 없으니까 어머님 집으로 가는 거야? 일주일 안에 이 짐들 다 들고 이사 갈 수 있는 집을 못 구해. 알았어. 알았다니까. 절대 그럴 게 아니야. 몇 개월만 참아라. 우리 아들이 오면 바로 집 싹둑 해줄 테니까. 그때는 명의도 너희로 돌려줄 테니까 기다려봐. 알았지? 어머님은 안 돼하며. 가셨더라도 그런 식으로 미워 죽겠는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시겠다고는 의심했지만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힘들 일을 혼자 다 처리했어요.
어머님은 대형 수택이 편한 세상 1층 방을 내주셨지만 혹시라도 어머님이 염탐할 일이 생길까 봐 2층으로 짐을 풀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남편 없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어머님은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빨래와 밥을 모두 차려주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어머님 아버님 밥을 해드릴 때는 별이 감사해 하시는 모습은 없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야겠네요. 저 또한 얹어 살고 있는 입장이니 밥값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 속으로 시끄럽게 안 했다고 하는데 말 끝마다 무시하는 얘기를 하며 아들 타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예를 들어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데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게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딸만 있다면 남편도 바람을 피우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그것이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가 없어요. 남편은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고 합의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바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들이 나올 때까지만 낳으면 되잖아요. 아들이 나오면 곧 바로 자라게 해줄 테니까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며 몇 번을 말했습니다. 몇 번을 말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 답변 대신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봐, 참 귀엽지? 내가 백화점에 나갔다가 귀여워서 사왔어요. 파란색은 안정적이고 듬직해. 분명 우리 손자는 아들일 거야. 참참, 요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별을 알려준다며. 언제 알 수 있니? 어머님은 계속 아들 타령을 했고 아기용품을 사오는 것도 아들 것으로 샀어요. 시댁에서 며칠 살지도 않았는데요. 아주 피가 빨리 나는 느낌이었죠.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먹는지 정말로 진이 빠졌어요. 퇴근을 하고 온 사람 좀 쉬게 해주면 좋은데 계속 일 시키고 말 시켜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었죠. 그때쯤 성별은 알았는데요. 딱 어머님이 물어보시니 말씀드렸어요. 네,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딸이래요. 첫째는 딸이에요. 좋아해요. 저는 좋은데 어머님은 서운하시네요. 마디예요. 왜 딸이라고 해서 세상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내가 아들 태몽을 궁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정말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 무슨 얘기야. 뱃속에 아이가 딸일 것 같다 해서 어머님의 무례한 말이 시작되었어요. 사실은 아들이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께 딸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까 예고한 제 작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제게 더 매달릴 거란 거 알아요. 아들을 잘 키우라고 또 갓날라 배날라 할 거예요. 훤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님께 계속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죠. 형님들도 자식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신정에 옵니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들을 낳는다면 어머님은 제 아들을 얼마나 신처럼 좋아할까요? 모시고 살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기서 끝내려는 겁니다. 제가 딸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머님은 제게 못 살게 구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 이유를 핑계로 어머님과 영영 인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아니라면 다를까 아주 폭언을 쏟아내며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 자식을 어디다 쓸 거니? 요즘은 돈만 주면 다 해준다면서. 괜히 그 헛된 세월을 보내지 말고 다음에 임신을 해버려. 내가 외국으로 건너오면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어머님, 딸이든 아들이든 모두 제 소중한 자식이에요. 남편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하세요? 말을 조심하세요. 애들아,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응, 내가 내 아들 앞길을 막는 건 너 가만히 놔둘 것 같냐고?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만 해봐주세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폭언 그만 듣고 싶어요. 어머님은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시고요. 이러시면 저를 왜 이 집으로 부르신 거예요? 임신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감정대로 퍼분출하실 거면 저 혼자 살게 두세요. 제 괴롭히려고 부른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없이 파란 필거릴 것 같아 부른 거다. 어디 결혼한 여자가 혼자 사겠어? 그럼 100% 말아먹나? 그렇다고요. 어머님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저 생각해서 부른 줄 알았는데 절 믿지 못해서 그러신 건가 봐요. 저도요. 이런 시댁은 필요 없습니다. 저 짐 챙겨서 지금 나가겠어요. 다시는 저를 볼 생각 마세요. 그날 밤 옷가지들과 물건들을 가져가겠어요. 간단히 챙겨서 시댁에서 나왔어요. 사실 미리 봐놓은 집이 있어요. 오피스텔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제격이죠. 큰 집은 시댁에 있으니 넓은 집이 필요 없었어요. 출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당연히 남편한테 말했더니 크게 놀라더군요. 사실 자기가 우리 본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말리고 싶었어. 그런데도 굳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말리지 못했는데 잘했어요. 우리 엄마의 사상은 절대 안 바뀌어. 잘 나왔어요. 내가 어머님 마지막으로 믿었던 거였는데 역시였어요. 자기야, 내가 어머님 얘기 안 좋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나는 너무 상처받아서 이 감정이 오래 갈 것 같아. 우리 아이를 낳아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 엄마는 안 봐도 돼요?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하고 내가 곁에 있어 주고 싶다. 미안해요. 나 혼자여야 하니까. 여기로 와서 아니야. 미래를 보면 자기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야?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지. 남편과의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자기 엄마를 챙겨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죠. 저 역시 그랬는데요. 시댁에 나와 함께 텔에서 살며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출산을 며칠 앞두고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출산일이 되었을 때 당연히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기대도 안 했지만 20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제 가슴에 안겨주니까 감격에 눈물을 흘려요. 너무 작고 순수한 우리 아이를 저와 제 남편이 잘 지켜줄 거라고요. 다짐했어요. 이제는 부모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한 달간 조리원에 있었는데요. 친정 가족들은 모두 왔지만 시댁 가족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누이들도 분명히 어머님이 뭔가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쟤를 끊으려는 듯했죠. 시어머니는 딸인 줄 알았겠지만 아들을 낳은 저는 일부러 아들을 품고 시골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현관문마저 열어주지 않았어요. 벨을 눌렀더니 인터폰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들 낳게 되면 그때 와라. 어서 돌아가. 그때서야 저는 아들인 것을 밝혔습니다. 어머님, 여기 그 아들 있네요. 제가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아예 없애라고 했을 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부모가 되다니 생각했던 다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다 같은 자식이니까요. 그래 맞아요.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잘 해야겠죠. 뭐라고요?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고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님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현관문을 여시고 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방으로 들어가 기저귀를 벗겨보셨죠. 엄마야, 아이고 아들이 맞네요. 이게 아이고야, 고추야, 고추 천지 신령님 감사합니다. 제게 우리 손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 엄마의 손자인가요? 제가 용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없애려고 했다면서요. 바람 필까 봐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요. 정말 엄마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 죄값을 받을지 걱정되네요. 이렇게 이유가 있어 최대 값은 어떤 값인가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아이가 나왔다면 내 어린 시절을 전부 걸릴게요.
그 가중에 같이 있어야죠.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어머니께서 그 죄를 갚으실 겁니다. 여기 왜 왔겠어요? 우리 아이를 보여주고 돌아가면 어머니가 눈물을 맺으실겠죠? 그래서 왔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요, 태속에서 목을 없애라고까지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할지 어떻게 알죠? 제가 믿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울 거예요. 그 모습을 못 보겠어요. 제 아이에게 할머니라는 사람의 죄를 듣게 해서 가르치기 싫고요. 자녀에게는 도리로 포장해서 오늘은 손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평생은 손자가 그리워할 때까지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사세요. 저희 남편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키워왔어요. 그때야 어머님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것인지 뭔지야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서 우리를 붙잡았지만 폭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밖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거기 못 서.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냥 저렇게 하고 싶었어. 나가 그냥 그래야겠다고. 나도 이런 식으로 살았어. 너희에게 우리 아들을 어떻게 깨우고 놈의 것이 어떻게 우리 아들을 제어할 거냐? 그만해. 우리 아들도 듣는다. 그리고 엄마, 아들이 앞으로 이 집에 오지 않을 거 아십니까? 살아가실 남은 평생에 아들 없이 살라고. 아이고, 내 운명이다. 아이고, 내 아들아, 안 돼. 떠나지 말아야지 말라고. 어머니는 대답 없이 소리 질렀다. 숨을 쉬기 어려워하신 것 같았고 숨을 걸어 쉬다 넘어지셨고 그 상황이 꽤 심각하다. 같아서 안을 들여다봤지만 남편은 뒤도 안 들어보고 나왔어요. 여보, 근데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 아니야? 얼른 119에 전화해야지. 이러다 무슨 일 나겠어? 집에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가 하실 거야. 한평생 방간 쉬었어. 이제 나서서 처리하실 때가 왔어. 아버지 손에 엄마 목숨이 달려 있는 거야? 가자. 난 이제 확실히 마음 정했어. 남편은 비장한 표정으로 시댁에서 나왔고 저희는 제가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한국에 있는 한 달 동안 집을 구했어요. 시댁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회사와는 가까웠죠. 그곳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가셨는지 남편 핸드폰으로 형님들께 전화가 왔어요. 너, 엄마 쓰러진 거 알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거기 병원이니 얼른 와. 왜 나 안 갈 거야? 내 가족 건드리는 사람 나 이제 2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죽든 말든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지금 응급실이래.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전화 왔다고 해서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 그럼 장례식 때 불러. 그 전에는 엄마 안 본다고? 그리고 누나가 우리 와이프가 출산했다. 엄마가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누가 아나 봐. 출산했다고? 아니, 엄마가 아이를 없앴다고 그랬던 거야? 세상에, 그렇게 안 해. 우리 엄마가 미친 게 아니니? 혹시 딸이야 아들이야? 딸이라고 했더니 없애라고 난리가 났었어. 그건 나 없는 사이에 우리 와이프가 그런 일을 겪었어. 그런데 그런 엄마를 어떻게 다시 봐야 할까? 나는 내 가정이. 우선 엄마 지금 보고 싶지 않아. 그냥 나가. 내가 할 말이 없어. 정말 왜 우리 엄마가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만큼 엄마를 미워할 만한 일이야. 내가 나갈게. 제대로 잘 지켜주고 있어? 남편이 살짝 울먹였어요. 마음이 괴로워하겠다. 그런 남편을 등 뒤에서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로 힘을 내더군요. 시어머니가 비워져 있는 틈을 타서 우리 짐을 모두 빼내서 보관하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짐 센터도 미리 불러놨었답니다. 남편은 진작에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회복되었는지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동안은 난리도 치면서 남편과 싸웠지만
남편의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엄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시다시피 해외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지금부터 보지 않고 살고 싶으면 계속 나오세요. 저는 엄마에게는 어떠한 미련도 없으니까 자식이 앞으로 보지 않겠다고 할 때 충격이 컸겠죠. 어머님은 입원을 해도 한 번도 보러 가보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신들은 서로의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를 했고 우리 아들도 잘 생각해줬어요. 시어머니만 빼면 평화롭고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육아 유지되었고 남편을 따라 해외로 건너가 몇 년을 살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지만 형제들과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4시가 되면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매처럼 폭풍수다가 나서 정리하려고 뭔가 해보고 싶다. 마음 놓고 말해봐야겠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엄마에게 하는 행동을 지켜보니 천천히 만남을 줄이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됐어. 나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하든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내 자존심을 훼손하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나기 싫어졌어. 엄마랑 관계를 정리하려고 언니들과 같은 생각으로 자주 안 보러 가니 오히려 엄마가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 평생 아들이었다가 나이 들어서는 딸딸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언니들도 엄마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게 엄마도 느낀 모양이더라. 엄마가 나도 떠나면 안 된다며 집에 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 이제야 미안하다고 딸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대. 그 형제들도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응원할게요. 시아버지의 더 큰 기대는 아들이 아닌 딸들과 함께 있으니 어떻게 우물 쌓기가 된다면 어떤 집에 혹분 정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를 단번에 모를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이 이때까지 바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이제 남은 여생은 조정상적인 사고로 살았으면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겪었던 일을 쓰면서 아직도 아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 봅니다. 자라나면 야지짠한 얻으면서 아들을 보면서 힘들게 내야 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불합당한 일을 견딜 때는 제처럼 잘 다듬어내시길 바라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